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까지 해서 제 업무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카메라 거울로 사용하지 마. 카 들이대지 마. 아니, 하는 부담스러워. 건데. 어? 거울처럼 하는 막 건데. 카메라를 막 이렇게 들이대면은 보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니?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들어와. 레온 씨 안녕. 자, 우리요. 필터부터 만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필터 만들어 주시고요. 챕터 11은 오늘 배열 1차 배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해서요. EX01은 1차원 배열이 뭔지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음, 아, 이동 중에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와, 재유 씨 야근 빨리 끝났나 보다. 그치? 오늘 야근 있어서 늦게 접속한다 그랬는데 레온 씨는 집에 못 타고 가요? 전철? 아, 레온 씨 알지? 근데 재현 씨도 재유 씨도 들어왔어. 재유 씨도 들어왔어요. 어. 재유 씨도 전철인가요? 옆에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봐봐. 둘이 막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길거리에서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 막 이럴 수 있을까? 못 알아볼까? 모르는 척. 그렇게까지? 모르는 척.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인트형의 변수를 A, B, C, D, E 이렇게 5개를 선언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배열로 선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요. 인트형의 변수를 A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는데 이 변수를 5개를 선언하겠다라고요. 인덱스라고 불리우는 연산자에다가 배열의 크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A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5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연속적으로 메모리 공간이 5개가 생기게 되고요. 이 공간의 이름들이 다 A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는 배열로 선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배열이라는 건 같은 이름의 변수가 여러 개 할당이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이때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원소라고 불리우는 책들도 있고요. 또는 요소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있는데 각각의 변수 한 개 한 개를 원소 또는 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 A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몇 개가 할당이 되는 거죠? 5개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다라고 했을 때 서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1번 홍길동, 2번 홍길동 구별을 했던 것처럼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서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번호는 무조건 몇 번부터 시작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0번부터 시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0번부터 시작해서 일씩 증가되는 번호값을 이렇게 할당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이라는 건 같은 이름의 변소를 같은 이름의 변수 같은 이름의 변수를 여러 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같은 변수기 때문에 얘네들의 요 인덱스라고 불리우거든요. 인덱스는 무조건 몇 번부터 시작을 한다? 0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수 이름이 A0이고 두 번째 변수 이름이 A1이고 마지막 변수 이름이 A4거든요. 그러면 제가 A2라는 공간에 55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A2에다 55를 주겠다라고 하면요. 이 공간에 5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요. 여기에다가 98을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원소, 이거 변수 이름이 뭐가 되냐면 A4라는 공간에 98을 주겠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공간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럼 스캔F죠. 스캔F는 이제 서식 문자를 줘야 되는데 이 공간은 정수죠. 그럼 뭘로 해주는 거예요? %D로 입력을 받는데 어디에다 입력을 받겠다? A0의 공간에다 입력을 받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요. 같은 이름의 변수가 연속적으로 할당된 구조다. 이게 바로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A2에다가 55를 주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A4에다가 98을 주겠다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입력받으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D %A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는요. 이렇게 인덱스가 붙는데 인덱스는 0번부터 붙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요. 요 배열이라는 공간에 입력을 받아서 이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해볼 건데요. 자, 입력받아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프린테이프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번째 입력이라고 해 주고요. 입력을 받아볼게요. 스캔F %D로 %A0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아볼 거고요. 그쵸? 이렇게 입력을 몇 번 받아야 되죠? 5번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A0에 받고 이렇게 5번을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A1에 받고 A2에 받고 A3에 받고 A4에 받으면 되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 네 번째 입력, 다섯 번째 입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계를 구할 변수를 제가 토탈이라고 주고 토탈은 일단 0에서 시작을 하는데 토탈은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토탈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요거 나누기 5.0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5.0 하면 평균이 토탈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합계를 구해서요. 평균은 %.EF입니다. 라고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토탈 나누기 5.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5개 정수의 평균은 5.0 뭐 땡땡입니다.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제가요, 입력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받고요. 입력을 받은 거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배열에서요, 특이한 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발생을 했냐면, 배열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이름이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 들어가는 뭐만 다르냐면 요 인덱스만 다릅니다. 요것만요. 그러니깐 요 인덱스만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요 인덱스만 반복하게 해 준다라고 하면 여러 번 쓰던 코드의 구문을 한 번의 코드 구문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0, 1, 2, 3, 4를 돌 수 있는 포문을 만들어서 이 구문을 반복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처리된 구문을 제가 반복문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int i를 하나를 선언을 해서 i는 0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라는 값은 0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0, 1, 2, 3, 4까지 돌아야 되죠. 그러면 i는 뭐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쵸? i를 뭐 해주면 돼요? 뿔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을 돌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배열의 인덱스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배열의 0번, 1번, 2번, 3번, 4번 요 인덱스를 돌리기 위해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이 구문을 여기에다가 한 번만 써 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A0, A1, A2, A3, A4라고 돌리는 구문을 여기 구문에다가 뭐라고 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i라고 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이 같은 메모리 공간입니다. 이름이 같은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 인덱스의 값만 반복하게 해 준다면 단일 구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1차원 배열과 1차 포문은 마치 단짝 친구처럼 같이 다니게 되는데 배열의 요 인덱스를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포문이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4번 할 때 얘는 퍼센트 D번째 입력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는 i 플러스 1 그러면 1, 2, 3, 4, 5번째 입력해서 입력을 받아줄 수 있고요. 입력받은 이 값을 바로 제가 합계에다가 누적을 해 주려면 토탈은 기존에 있는 토탈 값에다 AI 값을 누적을 해 주시면요. 합계를 누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누적하고 나서 출력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해 주시게 되면요. 얘 또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 5개를 입력받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변수를 5개를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수를 5개를 선언하게 되면 얘는 빼박 무조건 일일이 한 번씩 다 써 줘야 됩니다. 왜냐면 서로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써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선언하는 변수를 배열로 선언하게 되면요. 반복문과 함께 처리가 됨으로써 반복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반복 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배열은 이름은 같지만 뭐만 다르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는 인덱스만 다르기 때문이고요. 인덱스는 무조건 뭐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을까요? 음. 되셨으면 1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음. 오케이. 레원 씨랑 재윤 씨는 지금 이동 중이니까 빼고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배열의 크기를 여기를 3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반복문도 이제 몇 번 돌아야 되죠? 3번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3으로 딱 바꿨어요. 그리고요. 여기요. 나누는 값도 여기도 나누는 값도 여기에서 5.0이 아니라 뭘로 나눠주면 돼요? 3.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5를 지운다고 하면서 5를 못 지운 상태에서 53이라고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걸 수정하면서 5라는 숫자를 못 지운 상태에서 3을 추가할 일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요. 만약에 3으로 나눠야 되는 코드를 53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컴파일 에러는 날까요? 안 날까요? 컴파일 에러는 나지 않죠. 실행은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요. 실행은 되지만 결과값이요. 전혀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코드를 몇 번 짜보다 보면 컴파일 에러가 나면 완전 땡큐야. 왜냐면 에러가 나면 그 지점에서 그 라인에서 그것만 딱 고치면 되니까 완전 땡큐거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컴파일 에러도 없어. 잘 돌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딱 다운돼. 이게 왜 다운돼? 어디서 다운되는 거야? 이거 다 찾아내야 되지. 그리고 컴파일 오류도 없어. 실행도 잘 돼. 다운도 안 돼. 그런데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나와. 그럼 결과값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다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이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요. 오류가 나면 컴파일 에러가 나면 그냥 에러가 나는 지점에서 그냥 고쳐 주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실행은 되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거나 또는 다운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배열의 크기가 변경이 됐을 때 이와 같이 변경되는 코드가 너무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5개가 아니라 3개로 변경했어야 되는데도 못 바꾸게 돼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열과 함께 돌았을 때 배열의 크기가 변경이 됐을 때 코드의 수정을 최소화로 하고 싶잖아요. 때문에 배열의 크기는요. 보통 매크로 상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매크로 상수라는 거는요. 샵으로 시작을 하고요. 시작 명령은 define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름은 상수라 그랬죠. 매크로 상수라 그랬죠. 상수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주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제가 이름을 ARR 사이즈라고 한 다음에 5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연산자 이렇게 는 같은 거 쓸 수 없고요. 끝에 세미콜론 이런 거 쓸 수 없고요.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ARR 사이즈를 5라고 선언하겠다. 상수값으로 선언하겠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RR 사이즈라고 선언한 이 상수값을요. 배열의 크기로 딱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배열의 크기로 넣어주게 되면요. 이와 같이 도는 반복문도 요 매크로 상수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 배열과 관련 있는 모든 애들은 이렇게 매크로 상수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야. 대신 얘를 더블로 형변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배열의 크기를 ARR 사이즈라고 바꾸게 되면서요. 이와 같이 도는 반복문과 코드 부분을 다 ARR 사이즈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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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RR 사이즈라는 애는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요. 자,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가 제가 어떻게 된다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 단계가 처음에는 컴파일 된다고 한다 그랬죠. 컴파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죠? 링킹이 되죠. 그다음에 링킹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죠? 실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컴파일, 링킹, 실행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요. 컴파일을 하는 애가 누가 되냐면 컴파일은 컴파일러가 하고요. 링킹은 누가 하냐면 링커가 하고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컴파일 단계 이전에 사실은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냐면 전처리라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전처리 단계는 누가 하게 되냐면 전처리기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옛날에는요. 통합 개발 환경 아이디 이런 거 없을 때는요. 전처리기 따로 돌리고 컴파일 따로 돌리고 링커 따로 돌리고 얘네 다 따로따로 돌리고 코드는 어디에다 짰냐 메모장 같은 데다 짜 가지고 전처리 따로 돌리고 컴파일 따로 돌리고 링커 따로 돌리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돌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개발자가 불편했겠죠. 그래서 전처리기랑 컴파일러랑 링커랑 요 에디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 파일까지를 한꺼번에 하나의 파일로 아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둔 게 바로 뭐예요? 통합 개발 환경인 IDE가 되는 거고 이 IDE로 쓰는 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DE 안에는 전처리기, 컴파일 링커 그리고 요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는 요런 것까지 메모장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 요게 지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ID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전처리기는 어떤 애들을 전처리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샵으로 시작하는 명령은요. 전처리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돌기 전에 전처리기가 먼저 도는데요. 컴파일러 돌기 전에 전처리기가 먼저 도는데 요 샵으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컴파일 명령이 아니라 전처리기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셨어요? 전처리기 명령은 세미콜론이 붙지 않습니다. 세미콜론이 붙는 명령은 컴파일러 명령만 세미콜론이 붙고요. 전처리기 명령은 샵으로 시작해서 세미콜론 없이요. 띄어쓰기로 구분지어서 처리하는 명령이 전처리기 명령입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돌기 전에 전처리기가 먼저 듣는데 이 매크로 상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찾아 바꾸기 역할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돌기 전에 전처리기는 찾아 바꾸기 역할을 하는데 ARR 사이즈를 찾아서 다 뭘로 바꿔 놓냐면 5로 바꿔 놓습니다. 컴파일러 돌기 전에 전처리기는 얘네들을 다 5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컴파일러는 ARR 사이즈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지도 못해. 왜냐면 컴파일러 돌기 직전에 전처리기가 ARR 사이즈 찾아서 다 5로 바꿔 놓거든. 그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ARR 사이즈 구경도 못 하는 거야. 얘를 다 뭘로 바꿔 놨으니까. 5로 바꿔 놨으니까 컴파일러가 처리할 때는 그냥 5라고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쓰면 장점은 뭘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배열의 크기를 5가 아니라 여기에서 10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 10 바꾸고 여기 10 바꾸고 여기 10 바꾸고 여기 10 바꿔야 됐죠. 하지만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처리하게 되면 컴파일 돌기 전에 누가 컴파일 돌기 전에 컴파일 돌기 전에 전처리기가 ARR 사이즈를 찾아서 다 뭘로 바꿔놔요? 10으로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 훨씬 탁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값을 이렇게 때려박는 형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값을 때려박는 순간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보통은 다 매크로 상수를 써서 이 배열하고 함께 도는 코드들은 다 매크로 상수값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배열하고 같이 도는 폼을 할 때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 안 쓰고 작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유는 뭘까요? 메모리 공간에 인덱스가 몇 번부터 시작하죠?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배열의 크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열하고 같이 도는 폼은요.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매크로 상수를 썼을 때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2번까지 돌려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연산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2까지 돌리겠다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3보다 작다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요런 구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배열의 크기 2개 바꾸고 싶어. 매크로 상수만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러면 2개만 딱 처리가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쵸? 훨씬 더 유지 보수에 탁월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응? 여기까지 되셨으면 1 남겨주세요. 이제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 배열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제 문법 설명이 끝났으니까 문제풀이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서 제외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에서요. EX 공유는 최대값 구하기 한번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요거 그대로 선언해서 이렇게 렌드 함수 이용할 거니깐요. 헤더 파일 2개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드 함수 이용할 수 있도록 헤더 파일 2개 더 추가해 주시고요. 매크로 상수는 사용할 건데요. 넘스의 사이즈라고 하나를 선언할게요. 넘스 사이즈는 100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100개. 10개만 선언해 볼까? 10개.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티형의 배열을 넘스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넘스 사이즈만큼 10개를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이 10개의 공간이 할당이 되는데요. 이 10개의 공간에다가 랜덤한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문을 10번을 돌아야 되겠죠? 반복문 돌기 위해서 반복문 돌 변수 i를 선언해서요. i는 0부터 i는 넘스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해서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d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할 건데요. 넘스 i번째에다가 랜덤한 값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랜덤한 값을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할까? 100개? 100개에서 100개의 랜덤한 값을 0부터 32,767까지 중에서 랜덤한 값을 100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된 값을 사이에 정수를 저장하고요.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하려면 printf %d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8자리 확보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8자리 확보해서 출력을 하고 쓸게요. s랜드 쓸게요. 자, 8자리 출력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제가 넘스 i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랜덤하게 집어넣고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해볼 거고요. 그럼 이렇게 100개의 랜덤한 값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동일한 랜덤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랜드 그 시드표에서 첫 번째 값부터 랜덤한 값을 뽑아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값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랜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랜드의 값을 초기화해 주는 함수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함수가 바로
srand라고 해갖고요. 현재 시간을 얻어와서 랜덤한 값을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간을 얻어오는 함수가 time에다가 대문자 nul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의 값은 부호가 없는 int의 값으로 받아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unsigned int 값으로 형변환을 해주시면요. 부호 없는 int 값으로 형변환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랑 다른 랜덤한 값이 나오게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장된 이 값 중에서 뭐를 할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를 짜고 싶습니다. 저장된 값 중에서 최대값은 무엇일까요? 라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저는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요. 예를 들어서 5개짜리 배열이라고 해보고요. 62, 38, 74, 92, 68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열은 넘스 0, 넘스 1, 넘스 2, 넘스 3, 넘스 4 배열인데요.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알고리즘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뭘로 사용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뭐를 사용을 할 거냐? 최대값을 구하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첫 번째에 저장된 값을 max로 딱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ax는 뭐가 되죠? 62가 됩니다. 그런데 이 62가 최대값이 되려면 뒤에 저장된 값 중에서 62보다 큰 값이 있으면 안 되죠. 때문에 max는요.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나보다 큰 값이야? 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 너 나보다 큰 값이야? 그럼 나는 최대값 될 자격이 없는데 너가 여기 와서 최대값을 해. 그럼 최대값은 62에서 뭘로 바뀌게 되죠? 74로 바뀌게 됩니다. 너 나보다 큰 값이야? 그럼 나는 최대값이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최대값이 92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92가 계속 최대값이 되려면 다시 얘보다 큰 값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어봅니다. 너 나보다 큰 값이야? 아니, 그러면 최대값은 92가 되는 방법인데요.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배열에 저장된 첫 번째 값을 max에다 넣은 다음에 두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max와 차례로 비교를 해서 max보다 큰 값이 존재할 때 그 값을 max로 변경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max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max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그러면 max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배열의 첫 번째 값을 max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max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max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넣고 싶으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응?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배열의 요 첫 번째 값을 요 max에다 넣을 거야. 그러면 배열의 첫 번째 값은 그쵸? 넘스 0번째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넘스 배열이죠. 넘스 배열이니까 넘스 0번째가 배열의 첫 번째 값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최대값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복문을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복하려는 인덱스를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i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돌려면. i는 몇 번부터 시작하면 될까? 두 번째 값이 여기죠. 그쵸? 그럼 뭐부터? 그쵸? 1부터. 1부터. 그리고 마지막 값까지 돌리려면 뭐보다 작을 때까지? 넘스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그치, 그치, 그치. 좋아. 자, 이렇게 해서 i 뿔뿔 하게 되면 1부터 넘스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4까지 돌릴 이유는 뭐죠? 바로요. 최대값보다 더 큰 비교값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최대값은 지금 어디에 저장을 했어요? 첫 번째 값을 max로 설정을 해줬죠. 그럼 최대값은 max인데 max보다 더 큰 값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누가? 넘스 1번째가 넘스 2번째가 넘스 3번째가 넘스 4번째가 max보다 더 커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차례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치? 굿. 넘스 i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 맥스랑 넘스 1번째랑 맥스랑 넘스 2번째랑 3번째랑 4번째랑 계속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보다 비교값이 더 크다면 비교값을 뭘로?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맥스에는 뭐를 넣어주면 될까요? 맥스에는 비교값으로 최대값을 설정을 해주려면 넘스 i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최대값은 %d다라고 해서 맥스로 이렇게 뽑아보면요. 맥스의 값이 나오게 될 텐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최대값 제가 줄바꿈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 32,648이 저는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최대값이 나왔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최소값도 구하실 수 있겠죠? 최소값. 이 배열에서 최대값을 구한 방식을 이 코드에서 좀만 수정을 아니, 이 코드에서 좀 더 추가를 하셔갖고요. 최대값은 땡땡이고 최소값은 땡땡입니다.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땡땡이고 최소값은 땡땡입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해볼게요. 최소값도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관우 씨, 친구분 안 나간대? 그 이어폰 친구 귀에다 꼽아줘봐. 내가 해줄게. 나가! 어디 있어? 아, 저기 있어? 켜도 돼? 저분은 왜 맨날 잠만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이거 반대로 하면 최소값이겠죠. 자, 맥스와 더불어 제가 민도 하나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민은요. 마찬가지로 넘스 0번째, 첫 번째 값을 최소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연산자는요.
오른쪽의 값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값으로 이렇게 초기 값을 주는 경우는 맥스, 민을 넘스 0으로 주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넘스 0번째 값이 민으로 들어가고 민의 값이 맥스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같은 값으로 대입은 무조건 오른쪽에서부터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같은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해주시면 되죠. 최대값보다 비교값이 크다면 비교값을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준 것처럼 이거 반대로 최소값보다 비교값이 더 작다면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이 있다면 비교값을 최소값으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민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이 있을 때 바꾼 것처럼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이 있을 때 바꾸면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d다라고 해서 민이라고 뽑아주게 되면요. 최소값도 이렇게 뽑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저희는 100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뽑았어. 그런데 만약에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 100개를 선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 100개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 끔찍하죠. 그래서 '아 배열이 없었다면 정말로 끔찍한 코드가 됐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변수가 아니라 배열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100 개의 값을 저장했는데 그 저장된 값 중에서 배열이 없었고 지금까지 배열이라는 자리 구조 모르고 변수 100 개를 선언해서 그중에서 제일 큰 값 찾는다고 생각해 봐. 어떻게 비교할 거야? 그쵸? 굉장히 끔찍한 코드가 됐을 테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같은 변수기 때문에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때문에 코드가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그 배열의 첫 번째 값만 이렇게 따로 응, 덩그러니 있는 게 응, 조금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약간 좀 어색했는데 응, 응. 그거를 반복문 안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예, 반복문 안에 넣게 되면요. 계속 첫 번째 값으로 넣어지게 되거든요. 계속 리셋되는 거야. 그렇죠. 바꿨는데 또 리셋되고 바꿨는데 또 리셋되고 하니까 결국은 맥스랑 미는요. 첫 번째 값하고 마지막 값하고 비교하고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돌 때마다 계속 첫 번째 값으로 리셋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하는 이 구문은 처음에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만 이루어지는 애는 반복문 안에 넣으면 안 돼. 비교가 반복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값을 넣는다는 건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걔는 바깥에다 빼주고 반복하는 구문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응? 알겠어? 우리 재유 씨랑 레온 씨도 잘 듣고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잘 이해되는 것 같죠? "해봐. 안 돼." 막 그러면서 "코딩 해봐라. 안 된다? 될 것 같지? 안 돼." 막 이러면서 지금 전처리를 해서 될 것 같은 거야. 집에서 해 보면 안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꼭 오류 난다니까? 그쵸.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나 오늘 비 맞았잖아. 내가 이따가 단톡에다 비 맞은 내가 아까 쫄딱 젖어 갖고 너무 어이없어 가지고 비 맞은 사진 찍었었는데 어 완전, 완전
비 맞으니까 완전 할머니 같아. 완전 늙은이, 늙은이. 너무 너무 못난이 같아 갖고 찍었지. 너무 재밌잖아. 궁금하죠? 머리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막 이래갖고 온몸에 막 늙은이, 늙은이. 아니, 분명히 내가 우산을 사도 되니까 우산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딱 발을 학원에서 딱 뛰고 나왔을 때는 되게 포슬포슬 조금 나온 거야.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살짝 빨리 뛰어가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집이랑 학원이랑 엄청 가깝거든. 그래서 뛰면 한 10분뿐이 안 걸려. 그냥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막 이제 빨리 가야지. 그러고서 막 뛰었어. 근데 갑자기 막 엄청 나오는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갖고 어쩔 수 없다. 정수리만 지키자. 머리 정수리 빠지면 안 되니까 정수리만 지켜야지 막 이러면서 왔어. 근데 여기 이렇게 원형 탈모 올까 봐. 그 여자들이 가장 소중히 한다는 그 가방을 머리에다 이렇게 올리고 뭐 가방보다는 정수리지 막 이러면서 EX03 이렇게 주고 우리가 이번에는 문자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동네 지금은 끝쳤는데 여기는 재우 씨 있는 데는 많이 오는구나. 그럼 재우 씨 지하철 아니네. 지상철이네, 지상. 걷고 있어? 우산 있나 보다,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의 여지를 한번 줘볼게요. 캐릭터형의 어퍼베어를 하나를 해주고요. 사이즈는 어퍼 사이즈로 주도록 할 거고요. 어퍼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100개를 줘볼게요. 나 그래서 오늘 좀 머리 좀 붙은 것 같지 않아? 아직 안 감았어. 딱 붙었지. 아까 젖었는데 그대로 말렸어. 감을 수는 없다. 막 그러면서. 혹시 다른- 매크로 상수는 다 대문자로 쓰면 되나요? 상수 값이니까. 우리 왜 콘스트 아, 상수 배울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행상 상수는 대문자로 변수는 소문자로 써주는 게 컨벤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 컨벤션에 맞춰서 매크로 상수를 대문자로 써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문자로 쓴다라고 해서 오류가 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콘스트로, 얘도 상수죠. 콘스트로 이렇게 선언했던 얘도 상수잖아요. 이때 우리 어떻게 썼어? 이런 식으로 선언했죠. 그러니까 상수는 보통 변수와는 딱 이름만 봐도 이놈이 상수겠구나, 이놈이 변수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보통 상수는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 배열에요. 배열의 대문자를 랜덤하게 저장 후 출력하시오. 여기까지 하고 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랜덤하게 저장 후 출력을 할 건데 그러면 대문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부터 G까지죠. A부터 G죠. 그러면 A의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였어요? 65죠. G의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죠? 92죠. 그럼 여러분들은 65부터 26개 아니야? 헷갈리게 하지 마. 헷갈리게 하지 마. 26개잖아. 구몬이 참 나 헷갈리게 하려고 진짜. 아, 자, 65부터 90까지 우리 구몬이가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 97은 소문자 A의 코드 값이야. 자, 알파벳은 26개. 자, 그러면 26개, 65부터 90까지 집어 넣어줘야겠죠. 그쵸? 65부터 90까지를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저장하고 출력.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거 사진 공유해 주려고 그랬더니 너무 처참하다. 못하겠다. 내가 본데도 이렇게 너무 처참하다. 안 되겠다. 15년은 늙어 보이는 사진이에요. 뭐라고? 15년 늙으면 90이냐고? 아니야. 90 아니야. 97 아니야. 어. 레온 씨는 아직 전철? 어, 제이 온다. 제이 온다. 레온 씨, 재유 씨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왜 똑같아? 걸어가는 줄. 나갔어, 재유 씨. 기분 나빠갖고. 걸어가는 주. 이번 주는 걸어가는 주. 걸어가는 주의예요. 걸어가는 주의예요. 안녕, 재유 씨. 여러분들 혹시 그 가수 중에 현아를 아세요? 현아? 현아? 현아 한창 때 제일 제일 예쁘던 시절 있잖아요. 완전 처음 나오자마자. 아세요? 그때? 아니다. 내가 현아를 말할 때가 아닌데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올게요. 쉬었다 와서 풀이해 드릴게요. 8시 2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켰다. 나만 안 켰었네. 혼자 또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배열에요. 랜덤하게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nt i 선언을 해서 i는 0부터 i는 어퍼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 해가지고요. 랜덤하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i에다 집어넣도록 할 건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집어넣을 거냐면 65부터 90까지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65부터 90까지 집어넣으려면 90 빼기 65 하면 25니까 26으로 나눈 나머지 26으로 나눈 나머지 그쵸? 그러면 26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0부터 25까지 나오죠. 0부터 25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65부터 90이니까 플러스 65 해주게 되면 65부터 65 플러스 26 마이너스 1하니까 9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한 거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퍼센트 C로 출력을 해볼 거고요. 4C로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어퍼 아이다 라고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푸츠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 주고 싶었냐면 10개 단위로 끊어서 좀 출력을 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만약에 I 값이 9랑 같다면 이때는 줄바꿈 해 주고요. 만약에 I 값이 19랑 같아도 줄바꿈, I 값이 29랑 같을 때도 줄바꿈 이런 식으로 10개 단위로 줄바꿈을 해 주고 싶었어요. 요렇게. 그러면 39, 49, 59, 69 이렇게 10개씩 출력해서 줄바꿈을 해 주고 싶었거든. 그러면 9, 19, 29 부터 시작해서 99 까지의 모든 애들의 공통점. 얘네들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i가 어디랑 같을 거야? 99 까지 같을 때 줄바꿈을 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9, 19, 29에서 99 까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1의 자리가 다 모인 애들이죠. 9인 애들이죠. 1의 자리가 9인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공통점을 연산해 주면 i를 10 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쵸. 9랑 같다면 이때 줄바꿈 해 주겠다라고 하면 10개 단위로 끊어서 뚜루룩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예를 바꿔서 5개 단위로 끊어서 줄바꿈하고 싶었어. 그러면 5개 단위라는 건 4, 9, 14, 19, 24, 29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5개 단위로 출력하도록 이 부문을 수정해 보세요. 10개 단위로 출력하려면 9, 19, 29, 99 이때 줄바꿈이거든. 5개 단위로 출력하려면 4, 9, 14, 19, 24, 29야. 뭐라고 조건을 주면 될까요? 그쵸. 굿. 자, 뭐라고 해 주면 될까요? i를 5개 단위니까 일단 뭘로 나눠? 5로 나눠. 5개 단위니까 5로 나눈 거잖아. 얘가 뭐랑 같다면? r랑 같다면 그쵸? 얘네들은 5개 단위로 나오게 되죠. 5개씩 끊을 거니까 5로 나누면 되고 10개씩 끊으려면 10으로 20개씩 끊으려면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0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줄바꿈하게 놔두면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문자를 하나 검색을 받아서 이 배열에서 검색 문자는 몇 개인지를 카운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캐릭터형의 서치 캐릭터라고 하나를 선언을 해 주고요. 서치 캐릭터라고 하나를 선언을 해 주고 자, 여기에다가 프린트프로 검색 문자 입력이라고 해서 입력을 받을 건데요. 어디에다가 받을 거냐면 서치 캐릭터에다가 받을게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돌아가거든?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K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한 글자씩 돌리는 거야. 한 글자씩 배열의 크기만큼 돌면서 배열의 크기만큼 돌면서 K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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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야 이렇게 물어봐서 K라면 뿔뿔, K라면 뿔뿔. K가 나왔을 때마다 뭐 해주시면 돼요? 뿔뿔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만큼 돌면서 검색한 문자와 같은 문자가 있다면 개수를 1 증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검색한 문자의 개수는 땡땡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코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색한 문자의 개수는 땡땡개입니다.
와우. 색이 제가 여기에다 만약에 카운트라고 해서 0이라고 한다면 검색한 문자의 개수는 퍼센트 비계입니다. 라고 해서 카운트로 뽑아낼 거야. 지금은 당연히 0개가 나올 텐데요. 이 개수를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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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해볼까요? 자, 일단은 배열의 크기만큼 돌아볼게요. i는 0부터 i는 어퍼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해서 배열의 크기만큼 돕니다. 이때요, 우리는 물어봅니다. 어퍼에 i번째에 저장된 문자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지. 누구랑? 여기서 검색한 서치 캐릭터랑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퍼 i는 어떻게 돌죠? 어퍼 0, 1, 2 해서 99번까지 돌거든? 그러면 0부터 99번까지 돌면서 여기서 검색한 서치 캐릭터랑 같다면 개수는 몇 개씩 증가해 주시면 돼요? 한 개씩 증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돌려보게 되면요. 검색한 문자 T는 2개입니다. 검색한 문자 P는 5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검색한 문자는 대문자만 받아야지. 대문자 아닌 거 받았을 때는 어차피 검색 안 되잖아. 대문자 아닌 다른 문자 받았을 때는 다시 입력받게 한번 해볼래요? 검색할 대문자를 입력. 이렇게. 대문자 입력. 대문자만 입력받게 한번 코드를 반복해주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시키면 된다? 맞지? 그래서 대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받게. 대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문자가 아니라면 재입력 받게 해주려고 해요. 깜짝이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치 캐릭터가 만약에 그쵸? 아닌데 대문자라면 그거는 다시 받는 건데 대문자가 아니라면 다시 받아야 되거든 우리는. 그러면 A보다 작거나 또는 얘가 G보다 크다면 재입력 받게. 그러니까 대문자라면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대문자가 아니라면 다시 받게 해야 되잖아. 맞아? 관우 씨 이해됐어요? 우리는 대문자일 때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대문자가 아닐 때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카운트를 여기서 선언하면 얘는 여기에서만 사용하거든요.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카운트를 선언을 밖에다 요렇게 뺄게요. 여기에다가 카운트를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변수를 선언하면 요 선언된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여기에서 선언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요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블록을 벗어나서도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카운트는 이 블록 밖에서 요렇게 선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다 주시고요. 그래서 A보다 작거나 G보다 컸을 때 대문자가 아니었을 때 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입력받기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이런 거 받았을 때는 그런데 버퍼 때문에 한 번씩 씹힌다. 그치? 그러면 버퍼 비워 주면 딱 되겠네. 버퍼 비워 주고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이런 거 이렇게 계속 받다가 안 되지. 그러다가 대문자 받으면 도는 거야. 대문자가 아닐 때 도는 거니까. 맞지, 맞지? 우리 느낌 오지? 재유 씨 오늘 이거 우리 단톡에 올릴 것 같지 왠지. 재유 씨가 오늘 단톡에 이거 올릴 것 같은 그 느낌 싹 오지 않아요? 살짝 난이도를 높여 볼까요? 됐나요? 여기까지? 레온 씨 됐어요? 자 그러면 난이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미 높은데 그치? 음. EX04는요. 인제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디파인에서요. 학생 수를요. 5 명만 잡을게요. 자, 우리가요,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스코어 배열을 선언을 해서요, 스코어 배열을 스튜던트 넘만큼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 배열이 5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스코어 배열의 점수를 5개를 입력을 받는데요. 학생 점수를 5번을 입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98, 72, 64, 뭐 88, 24 뭐 이런 식으로요. 점수 5개를 하나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반복문을 돌려주셔야 되겠죠. 반복문 돌려볼게요. int i 해서요. 반복문 돌려보겠습니다. i는 0부터 i는 학생 수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하면서 돌면서 %d 번째 점수를 입력을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점수는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scanf %d로 입력을 받을게요. 어디다 입력을 받을 거냐면 스코어 0, 스코어 1, 스코어 2,
3, 4에 받을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스코어 I에 받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점수 5개를 받아주게 됩니다. 자,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어. 그러면 내가 우리 반이 지금 5명이잖아. 우리 지금 1 분, 2 분, 3 분, 4 분, 5 분이야. 이 5명의 순위를 구하려고 해. 몇 등인지 순위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점수도 5개가 필요하죠. 순위도 몇 개가 필요해? 5개가 필요해. 왜냐면 한 사람당 다 순위가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점수를 저장하는 배열과 더불어 뭐를 저장하는 배열도 함께 있어야 돼요. 순위를 저장하는 배열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만큼? 학생 수만큼. 왜냐면 점수도 학생 수만큼 저장을 해야 되고 순위도 학생 수만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반에서 당연히 내가 여기서 1 등이잖아. 그치? 당연히 당연히 1 등이죠. 그러면 당연히 1 등이죠. 그러면 내가 1 등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레원 씨랑 비교하고 재유 씨랑 비교하고 경민 씨랑 비교하고 관호 씨랑 비교했는데 4명 다 비교했는데 나보다 높은 점수가 단 1 명도 없어. 그럼 난 뭐야? 1 등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모든 학생들의 순위는 다 1 등으로 잡는 거야. 일단 내 마음속엔 1 등이야. 우리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다 서울대잖아. 그치? 현실을 지각한데 얼마 안 걸려서 그렇지 아무튼 어쨌든 서울대잖아. 그쵸? 거의 일단은 다 1 등이야. 우리 마음속엔 다 1 등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 98점이 1 등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98점 입장에서 모든 애들의 점수를 다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코어 0번째가 스코어 0번 자신을 포함해서 다 비교를 하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4번을 이렇게 다 비교를 하는 거야. 너 나보다 큰 점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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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우리 반 1등이네. 나보다 큰 점수가 1 명도 없기 때문에 1등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순위는 다 몇 등으로 깔고 가는 거야? 마음속에 1등으로 깔고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번 학생의 순위를 구하려고 한다. 1번 학생도 마찬가지야. 얘도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인지 알려면 반 전체 다 물어봐야 돼. 0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다 물어봐야 되거든?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너 나보다 큰 점수야? 내 등수를 하나 증가시켜야겠네. 나는 나보다 절대 크지 않고. 너 나보다 큰 점수야? 아니. 너 나보다 큰 점수야? 그러면 내 등수를 증가시켜야겠네? 너 나보다 큰 점수야? 아니, 난 3등이야. 왜냐면 우리 반에 나보다 높은 점수가 2명이 있기 때문이지. 이 방법으로 모든 학생이 다 순위를 구하는 거야. 2번 학생도 0번부터 몇 번까지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4번까지 비교를 하는 거야. 너 나보다 커? 응, 증가. 너 나보다 커? 응, 증가. 나보다 커? 아니. 너 나보다 커? 응, 증가. 너 나보다 커? 아니. 그러면 나는 우리 반 4등. 그러면 3번 학생도 마찬가지죠. 0번부터 몇 번까지 비교해? 4번까지 비교해. 그럼 3번 학생도 커? 응. 커? 아니. 커? 아니. 커? 아니. 커? 아니. 나는 2. 오케이? 그럼 얘 24등 이제 난리 났어, 얘는. 커, 응, 커, 응, 커, 응, 커, 응. 커, 응 할 때마다, 커, 응 할 때마다 등수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얘는 우리 반 꼴등 몇 등이야? 5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인지 알아보는 방법론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이 되려면
반 전체를 한 명도 안 빼고 다 점수 물어봐야 돼. 야, 너 점수 몇 점 맞았냐? 몇 점 맞았냐? 물어봐서 나보다 높은 점수 한 명도 없으면 내가 뭐야? 1등이야. 1등 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쵸? 한 문제도 안 틀리면 1등이야. 그쵸? 그래갖고 암튼 이렇게 일가해야 돼. 그럼 봐봐. 0번 입장에서 전체 물어봐야 되고 1번 입장에서 전체 물어봐야 되고 2번 입장에서 전체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0번 점수를 0번, 1번, 2번, 3번, 4번 1번 점수를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뭐가 돌아야 될까? 이중포문을 돌아야 돼요. 오케이? 이런 거 하려고 우리 별짓기 했던 거야. 이런 거 보고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별짓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i는 0부터 i가 학생 수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해서 돕니다. 얘는요. 순위를 구하려는 인덱스야. 0번의 순위를 구할 거고 1번의 순위를 구할 거고 2번의 순위, 3번의 순위, 4번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위를 구하려는 인덱스를 돌려야 되고요. 이 안에서 0번 점수는 0번, 1번, 2번, 3번, 4번의 점수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0번 점수 하나가 0번부터 4번까지 비교를 하려면 내부 포문에서는 0번부터 4까지 다시 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안에 내부 포문을 돌 수 있는 애를 하나 J로 선언을 해서 내부 포문을 한 번 더 도는 거죠. 또 J는 0부터 J는 학생 수보다 작을 때까지 J를 뿔뿔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J는 뭐예요? 얘는 비교를 하려는 인덱스야. 그러니까 바깥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인덱스고 안에는 비교를 하려는 인덱스가 한 번 더 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 스코어 0번째가 비교를 하는 거야.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 스코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랑 비교를 해줄 거거든.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하려는 건 스코어 0번째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이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해야 돼. 자신을 포함해서 다 비교를 해줄 거야. 왜냐면 if문으로 한 번 더 건너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한 번 더 비교하는 게 더 속도상으로 빠르니까 if문으로 걸러내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비교를 해줄 거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앞에는. 그치? 맞아. i가 0으로 고정됐을 때 뒤에 있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알겠어, 알겠어? 왜냐면 여기가 i였을 때 맞아. j가 들어가면 i가 0이었을 때 j 반복문은 0, 1, 2, 3, 4 돌죠. i 뿔뿔해서 i가 1이었을 때 j 반복문은 0, 1, 2, 3, 4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i가 고정됐을 때 요 안에 있는 내부 포문은 0, 1, 2, 3, 4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얘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비교하려는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비교 점수가 더 높다면, 비교 점수가 더 높다면 어떤 코드를 써주려고 하는 거예요? 순위를 증가시켜야 돼. 자, 랭크 질문. I일까요? J일까요? I일까 J일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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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쵸. 랭크 i번째 방을 뭐 해줄 거예요? 뿔뿔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0번째랑 0번, 1번, 2번, 3번, 4번을 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순위를 증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순위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제 조건이 뭐였죠? 모든 학생의 순위를 마음속에 다 못 깔고 가는 거야. 1등 깔고 가는 거야.
내 마음속엔 1등이다 깔고 가는 거야. 그러면 배열의 전체 요 랭크 배열은 5번을 돌면서 다 뭘로 세팅이 돼야 돼? 1로 세팅이 돼야 돼. 관우 씨 아주 정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면서 랭크 i번째 애들은 다 뭘로? 모든 학생의 순위를 1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랭크 0번째도 1,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모든 학생의 순위를 다 뭘로 세팅하고 가는 거야? 1로 세팅하고 가는 거야. 점수는 어떻게 했고? 점수는 입력받았고. 그치? 순위는 1로 세팅. 몇 번 돌면서? 5번 돌면서.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순위를 구했죠. 그러면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지금 학생 수가 총 5명이니까 5번을 돌면서 여기에다가 퍼센트 %D 점은 퍼센트 %D등이다 라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스코어 i번째 점수는 랭크 누가 알고 있어요? i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학생 점수 등수 출력 이렇게 해서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해볼게. 78, 92, 41, 56, 73 이렇게 하게 되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쵸? 어렵죠? 됐어? 자, 질문. 지금 이 알고리즘으로 돌렸을 때 내가 이렇게 돌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87, 60, 60, 60, 42라고 돌리면 순위는 각각 어떻게 나올까요? 87점은 몇 등으로 나올까? 87점은 1등이죠. 60점은 몇 등으로 나올까요? 이 코드로 돌렸을 때. 이 코드로 돌린다면 60점은 2등으로 나오거든요. 맞아, 맞아. 이 코드를 돌렸을 때 그럼 42점은 몇 등일까? 이렇게야. 왜?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어떻게 짰어? 나보다 높은 점수가 있을 때마다 뭐가 됐어? 일씩 증가죠.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높아? 1 증가했어. 높아? 아니, 높아? 아니, 높아? 아니 하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2등이 되는 거죠. 하지만 42점의 입장에서는 높아, 응, 높아, 응, 높아, 응, 높아, 응 하니까 4번 증가하니까 뭐가 돼요? 5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동일한 점수일 때는 순위가 늘지가 않기 때문에 공동 이의가 되는 거고, 그쵸? 공동 이의가 되는 거고, 요 낮은 애가 등수가 늘어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 실제 뭐 순위 계산하는 방식이랑 같은 것 같아요. 음. 우리 이런 거 하려고 사실 별짓기 배운 거거든. 0번이랑 땡땡땡땡 돌리고 1번이랑 땡땡땡땡 돌리고 이랬을 때 포문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이런 거 뽑아내려고 사실 별짓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규칙을 이렇게 숫자를 인덱스를 옮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는지를 계산해서 프로그램으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까지만 배우고 1차원 배열은 이제 마무리 져보도록 할게요. 배열을 초기화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책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배열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제가 사실 배열을 딱 단순히 보면 전혀 응용할 수가 없어서 살짝 좀 어려운 예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게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 내용이 난이도가 너무 확 높아진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말이고 월요일도 쉬죠. 우리 월요일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월요일까지 이용해서요. 좀 공부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 초기화라고 주도록 할 거고요. 우리 원래 월요일 쉬는 거 아니었어? 나 헷갈려. 내가 지금 월, 화, 수, 목 하는 반이 있고 화, 수, 목, 금 하는 반이 있거든? 여러분들 화, 수, 목, 금 반이지? 화, 수, 목, 금 반이야. 어. 왜? 나 왜 또 추가로 일 시키려 그래, 재유 씨. 응? 아, 공휴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러면 한 6번 정도 수업 남았잖아, 오늘 빼고? 앞으로 내용 배우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연업 인제 저랑 인제 6일 남은 것까지 수업하시면 도서관에서 어떤 시연어 책을 보시든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연어 책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다 다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든든해요. 이미 든든했어요. 이미 든든해야지. 이미 든든해야지. 그쵸. 음. 씨뿔뿔은 시언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체지향적인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씨뿔뿔에서 시언어 문법이 그대로 100%다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씨 깔고 가는 거죠. 씨 깔고 거기다가 얹히는 거니까 사실 씨뿔뿔은 굉장히 막강한 언어예요.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막강한데 굉장한 단점이 있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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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뿔뿔이 단점은 오직 하나야. 어렵다. 어렵다. 난해하다. 막 이런 거. 씨뿔뿔로 짜지만 전혀 씨뿔뿔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씨뿔뿔로 짠다면서 시언어처럼 짜시는 학생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씨뿔뿔의 강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씨뿔뿔처럼 짜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C 코드가 그대로 돌아가는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씨뿔뿔은 사실 이해하는 데 개념 자체도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시 배우고 바로 씨뿔뿔 가기보다는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거 배우고 나서 씨뿔뿔 배우시면 씨뿔뿔로 STL이라는 거 자료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알차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인트형의 배열을 제가 A라고 주고요.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프린트F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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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해서 A0, A1 반복문 안 하고 해볼게. A3, A4. 난 빠르니까. 엄청 빠르지? 관우 씨가 부러워하잖아. 빠르다고. 나한테 부러워할 게 타자 빠른 것뿐이 없지. 그치? 이렇게 말해. 겁나 빨랐지? 자, 쓰레기만 5마리 나오죠. 왜냐면 변수를 선언하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쓰레기 값이 나올 수도 있어. 현재 메모리에 잡혀 있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보통 다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윈도우에 잡혀 있는 그냥 기본값 요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공간에다 초기값을 주고 싶어. 그럼 는 하고 주면 되는데 초기값이 줄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일 때는 뭘로 묶어? 중괄호로 묶는 거야. 그쵸? 중괄호로 묶어서 1, 2, 3, 4, 5 이렇게 주면 초기값이 싹 들어가. 여러 개를 중괄호로 묶어서 주는 거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중괄호로 묶는 거예요. 안 주면 쓰레기고. 그쵸?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1, 2를 줬어. 공간은 5 건데 1, 2만 줬어. 그러면 1, 2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라 초기값을 1개 이상만 주면요. 나머지 공간은 다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값을 1개 이상 할 당시 나머지 공간은 0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1개 이상.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 개짜리 배열이 있어. 이 100 개짜리 배열을 다 0으로 채우고 싶어. 그럼 0을 인제 나는 타자가 빠르니까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100개 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한 개만 0을 주게 되면 나머지 공간은 다 뭘로 세팅이 돼? 0으로 세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두가 0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자 하다 보면 모든 공간을 다 0으로 채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요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날짜 계산 프로그램 같은 거 짤 때요.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짜는 각 달의 일자가 다 달라요. 1 월, 1 월, 2 월, 3 월, 4월 각각의 일수가 다 다르죠. 각각의 일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 년은 12 달이니까 months라고 제가 이렇게 주고요. 각 달의 일수를 저장을 하는 거야. 1 월, 2 월, 3 월, 4 월 봐봐. 엄청 빨라. 5 월, 6 월, 7 월, 8 월 집중. 9 월, 10 월, 11월, 10 늦 집중력 흐트러졌잖아. 인생은 집중력인데. 그쵸? 7, 8, 9, 10 9, 10, 11, 12 관우씨 때문에 집중력 흐트러졌어. 근데 얘가 몇 개야? 12 달.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 달의 일수를 맞아. 명호 씨가 있어야지. 관우 씨 너무해요. 이거 딱 써 줬을 텐데. 아쉽다. 관우 씨 관우 씨 너무해요 이거. 그 멘트 너무 아쉽네. 관우 씨가 잘못했네. 막 이래. 됐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출력해 볼게요. int i 선언해서요. 출력해 보겠습니다. i는 0 부터 i는 12 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해서 출력을 할 때 퍼센트 %d 월의 일수는 퍼센트 %d 일입니다 라고 뽑아 주도록 할 거고요. i 플러스 1 월의 일수는 month i입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month 0, month 1, month 2, month 10일 이렇게 뽑아내게 되고요. 각 달의 일수를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인제 집에 갈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인제 힘내세요. 자, 서치먼 하나 해서요. 여기에다가 프린트프로 검색할 월을 입력하세요라고 뿌려줄 거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캔F %d로 앰퍼센트 month는 서치 month에다가 받을 건데요. 얘는 1 월부터 어디까지? 12 월까지를 입력을 받아야 되죠. 1 월부터 12 월이 아닐 때는 다시 입력받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 서치 month가 1 보다 작거나 또는 서치 month가 12 보다 크다면 재입력받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버퍼 비울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문제 검색한 월의 일수는 땡땡일입니다 라고 뽑아내 주시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검색한 월의 일수는 며칠입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코드 짜 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검색한 월의 일수는 땡땡입니다. 이렇게 뽑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뽑아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 월은 먼스 0번째 있고 2 월은 먼스 1번째, 12 월은 먼스 11번째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1 월이고 여기에는 2 월이고 여기에는 뭐죠? 12 월입니다. 그러면 검색한 월의 일수는 검색한 일보다 1 작은 인덱스 요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 있죠. 1 작은. 2 월이면 1번째 방, 12 월이면 11번째 방에 들어 있으니 우리는 얘를 검색한 월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먼스에 몇 번째 방에 들어있다? 서치 먼스 마이너스 1번째 방에 들어있다. 요거죠. 그래서 2월을 검색을 하면 먼스 1번째 방에 12월을 검색을 하면 먼스 11번째 방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요. 배열에서 인덱스를 접근을 할 때 연산하는 방법은요.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배열에 원소 접근 시 연산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원소를 접근할 때 서치 먼스 마이너스 1번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뭐 더하기를 한다든가 빼기를 한다든가 나머지를 구한다든가 몫을 구한다든가 이런 식의 연산은 많이 쓰이게 될 테고요. 여러분들 과제할 때도 아마 얘가 많이 필요하시게 될 텐데 요거요.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을 검색을 하면 28일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과제가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오늘 배열을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못 푸실 수 있어요. 과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언어 코드로 한번 가보실래요? 코드. 코드. 근데 과제 못 푼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과제가 난이도가 좀 있어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그래 날 죽여라. 지가 어려워봤자 사람이 만든 문제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차원 배열. 다음 시간에는 2 차원 배열 살짝 보고 함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차원 배열은 1 시간만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1 차원 배열 들어가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요 회전 배열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요. 요거 하나 풀어 오세요. 7 번, 실수까지 7 번. 실수까지 7 번. 그러니까 얘는요. 마치 배열이 이렇게 원통으로 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5 개를 출력하긴 하는데 시작하는 인덱스 2 번이잖아. 그러면 2 번, 3 번, 4 번, 0 번, 1 번 이렇게 원통으로 돌려 있다라고 배열을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인덱스부터 5 개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3을 받았어. 3을 받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 번째 예죠. 70, 80 출력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야. 70, 80 출력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40, 50, 60 이렇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인덱스부터 5 개 이렇게. 달팽이 배열은 보통 2 차원 배열에서 많이 쓰고요. 얘는 달팽이라기보다는 요 배열의 인덱스 접근하는 방법을 쪼끔 많이 연습해 보시는 문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인덱스를 여기에서 4 번 여기 3 번, 4 번 인덱스가 여기가 3 번이지. 여기가 4 번이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0 번, 1 번, 2번 요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요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개 무조건. 무조건 5 개. 요거.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10 개까지도 넘을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 주시면 되고요. 자 시 언어 과제에 가시면 1 차원 배열에 가시고요. 얘도 어려워. 얘도 얘 있잖아. 배열 저장하는 100 개짜리 배열 하나 있어야 되고 이 10 개짜리 배열 하나 있어요. 얘는 개수 세는 배열이야. 개수 세는 배열이 0 번부터 1번 해서 9 번까지 10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요. 0 부터 9 까지의 개수를 셀 거고 얘는 1 부터 아니 10 부터 19 까지의 개수를 셀 거고 얘는 20 부터 29 까지의 개수를 셀 거고 얘는 90 부터 99 까지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럼 개수를 세려면 얘네들의 배열의 개수는 일단 뭘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0 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24 야. 그러면 24 2 번째 방을 뿔뿔. 7 이야 0 번째 방을 뿔뿔. 1 이야 0 번째 방을 뿔뿔. 47 이야 4 번째 방을 뿔뿔. 39 야 3 번째 방을 뿔뿔. 71 이야 7 번째 이런 식으로. 이중 그치. 이중 폼은 사용해도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중 폼은 없이도 풀 수 있긴 해요. 갑자기 급 끝나는 마당에 우울해지셨는데요. 우리 인제 행복하게 헤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은 이제 죽어가는 그래 요까지만 하고요. 혹시 풀고 나서요. 본인이 푼 거 다른 분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이럴 경우가 있다. 내가 풀어서 딱 올리긴 했는데 내 코드가 비참해 보일 때가 있어. '아이씨 쟤 저렇게 풀었는데 아 내 코드 이 너무
'아유 씨 너무 날것인데?' 막 이런 느낌 들 수 있어. 아니야. 근데 나는 사실 그 날것의 코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원시적으로 그냥 진짜 삽질하면서 코드를 몇 번 짜 봐야지 그거를 또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좋은 코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게 한 코드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그 코드 자체로 정말 의미 있는 코드니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 얘 코드 보니까 이해돼. '아 아 나 왜 이 생각 못 했지. 아 씨.' 그러면서 똥멍청이 막 이러면서 본인 코드 막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돼.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야. 본인이 원시적으로 짰어. 남들도 이렇게 짰어. '아 이런 방법도 있었네. 얘 보니까 또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었네.' 나중에 비슷한 문제 냈을 때 이거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코드 짤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떤 코드라도 완성이 됐다면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코드의 좋고 나쁨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잘 쉬시고 화요일 날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